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44페이지 겸용주택, 245페이지 고가주택 한번 정리해보죠. 자, 겸용주택이라는 우리가 판정이 필요해서 세법상 겸용주택이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그러면 상가주택을 팔았을 때 우리가 주택이란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의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큼 중요하지만 판정 기준만큼은 단순합니다. 이 겸용주택의 판정은 주택의 연면적, 주택의 연면적, 주택 이외의 연면적, 비주택, 연면적, 이걸 따져서 주택의 연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그런데 주택의 연면적이 다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적거나 같을 경우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부분만. 자, 그래서 문장의 표현은 주택 부분만 주택이냐,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표현 말이죠. 우리 법령에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 판정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주택은 딸린 토지, 그 딸린 토지도 비과세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전부 지배 땅으로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주택은 주택을 볼 때 그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집에 해당한 부분을 안분 계산해서 집에 땅 부분만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집에 땅으로 보든 안분하든 5배, 10배를 절대 못 넘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시적 안팎에 따라 5배를 절대 넘지 못하죠. 그럴 때 이 안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식이 있지만은 식을 별도로 하지 말고 봐보세요. 자, 한 사례로 봐보세요. 자, 이런 단층의 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 상가, 주택이 50, 상가가 100. 그러면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150이죠. 이 150인데, 이의 땅이 지금 1000이다. 이를 디자인 준 겁니다. 1000제곱미터라고 하자. 이럴 때, 이런 겸용주택의 판정이 있어서, 주가 상보다 작죠. 주의 연면적이 50이고, 상이 100이죠. 그러면, 주택 부분요, 주택 외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죠. 이럴 경우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범위가 되고, 요 100은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과세 범위다. 그런데 이 딸린 토지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다 지배 땅이 아니라 안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배 땅, 지배 땅을 안분할 때 900으로 고칠랍니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900 하면은 지배 땅, 상가 땅, 900 이 900제곱미터를 안분할 때는 분모는 건물 전체, 건물 연면적이 150이죠? 150
건물 연면적의 분자는 주택의 보세요. 주택의 연면적 50, 상가는 100이다 그 말이.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300, 600이 된다 그 말이. 그러면 3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300제곱미터가 자 지배 땅이 되니까 300이 비과세 범위고 600이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구분한 게 기출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분할 때는 자 건물의 연면적의 주택의 연면적, 자 상가 연면적으로 안분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다섯을 절대 넘지 못한다는 이제 심할 때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안분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요. 자, 만약 주가 100이고 상이 50이면, 예를 들자면, 자, 이게 100이고 50이면, 주가 크죠? 클 때는 전부 집으로 보니까 전부 비과세, 땅도 전부 집의 땅이 비과세가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이렇게, 자, 크냐 작냐를 따지는데, 같을 경우, 75, 75라도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이꼬르도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겸용주택에 판정이 되죠. 자, 이제 고가주택 봐보죠. 자,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규정에서 자, 제외된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이 9억 초과하는 자 건축물 땅을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입니다. 실지 거래 합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의 범위로서 9억 초과인데 실지 거래가액으로서 고가구 이렇게 기억하자. 고가구 오래된 가구. 고가구 오래된 가구 하면 9억이 행하죠. 왜?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이 있잖아. 고급 주택은 6억 초과고 고급 육질이 좋은 고기. 그래서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다릅니다. 그래서 고급육, 고가구를 이렇게 정리해 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해도 시험도 나왔지만은, 계산 문제 나왔지만은, 거의 예상을 했던 문제지만, 아마 올해는 또 나오겠으면 작년에 나왔는데, 왜냐면은, 이 고가주택은 보세요. 이 고가주택의 2. 그러면 112라면, 비과세죠. 112면은 비과세 요건이죠. 그런데 고가주택이라면 비과세 제외잖아요. 이런 고가서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바로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따라옵니다. 계산 특례가 있더라 그 말.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이렇게 계산하면 돌아버리니까 이 식에서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라는 식을 별도로 한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9억의 의미는 뭐냐? 고가의 기준금액 9억 초과의 국가주택이니까 얼마에 팔든 간에 9억 초과만 과세하려고, 다른 말은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만 과세하려고 계산을 따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식을 따로 안 하면 어떤 일인가 봐보세요. 꼭 사례적으로 앞으로 일관되게, 자, 이런 아파트, 자, 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갑이 을이 분양을 받았어. 그 분양가가 얼마냐면 5억의 분양을 받았어. 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갑돌이가 이 집을 양도 팔았어. 얼마 주고 팔았냐면 9억 주고 팔았어. 자, 을이 이 집을 얼마 주고 팔았냐면은, 자, 9억 1,000원 주고 팔았어. 1,000원 주고 팔았어. 자, 그런데 갑이 이 집이 115야. 115다 그 말. 5년 보유고 팔았다 그 말이야. 5년 보유고 팔았다 그 말이야. 그럼 자, 2년 이상 다 보유했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요 1주택이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그런데 갑은 9억 주고 팔았어. 9억 초과 안 했죠. 이상 아닙니다. 9억 초과 안 했죠. 갑은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억 정도 챙겼죠. 왜? 5억 분양받아서 9억에 팔았으니까 4억 정도 챙겼지만 양도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왜? 비과세 대상이니까. 정말이에요. 실제 그래요. 4억 챙겼는데 양도세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얼마 보세요. 그럼 자, 9억 1,000원에 팔았습니다. 9억 초과했잖아요. 9억 초과했기 때문에 을의 집은 고가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억 1,000원만큼 챙겼으니까 그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 계산해도 약 1억 넘게 나와. 세금이 1억 넘게. 봐보세요. 9억 주고 파는 갑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을은 9억 1,000원에 팔았던 을은 양도세를 1억 정도 내게 된다면 아마 돌아버릴 겁니다. 을은.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야. 차이점이 같은 아파트 A동 B동이야. 같이 분양받았어. 같이 팔았어. 같이 보유했어. 또 다른 집 없어. 1주택이야. 그런데 다른 점은 1,000원 하나 더 받은 거. 9억 주고 파는 갑하고 9억 1,000원 주고 파는 을이다 그 말이야. 1,000원 하나 더 받았다고 해서 1억 정도 세금을 더 낸다면 아마 돌아버리겠습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을에게도 을아 돌지 마라. 이렇게 날구진 날 머리에 이렇게 노란 거 꽂지 마라. 날구진 날. 왜? 돌아서. 꽂지 마라. 을아 너에게도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9억 초과분만 과세하면 9억 1,000원에 팔든 10억에 팔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9억 초과만 과세하기 위해서 양도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계산을 따로 계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계산 한번 해보실랍니까? 작년 기출문제다 그 말이에요. 본시험에서 아주 쉬운 문제인데 계산 문제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앞으로 고가주택에서 계산을 따라하는 경우는 1주택
1주택이지만 비과세를 못 받는 과주택으로서 9억에 파는 값, 9억 1,000원에 파는 을 생각하면서 날구짓날 머리에 꺾어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리시험 오래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수해서 당한 사람 말씀드릴까요? 모 중개사무소, 중개사님이 강남역입니다. 아파트를 한 10억짜리를, 자, 의뢰인이 들어와서 아빠는 10억 정도 돼요.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엄청 좋잖아요. 물건 잡으니까. 근데 내놓은 사람이 걱정을 해. 아, 양도세가 상당히 많을 텐데. 아니, 그 중개사님이 뭔 걱정을 해. 나 공부한 사람인데 9억까지는 비과세고 그 초과만 계산하면 돼. 맞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 의뢰인이 그 내놓은 집 말고 집이 또 있어. 계산 따로 하는 것은 1주택이지만 비과세가 안 되는 곳까지 다주택은요 계산 따로 안 해. 전체 다 과세를 해. 그런데 중개 의뢰인한테 혹시 여사님 또 다른 데 집 있을까요? 뭐 지금 재산조사합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파괴에 세금을 따지려면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또 다른 집 있어? 그럼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지. 그런데 이거 참, 아니, 의뢰인한테 집 내는 것만, 그 집 내는 것만 한 거지. 다른 집 있어? 또 그 집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또 어떻게 산 거? 따지고 있어요, 막 그런 거? 그럼 그걸 사람 말 건너기 어려운데 그걸 자연스럽게 확인해야 돼요. 아니, 이 입에서 이해 안 하면. 그래서 계산 따로 하는 게 뭐냐? 1주택이지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의 계산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주게 파는 값하고 9억 1,000원 값을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자, 근데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자 그 말이에요. 자, 246페이지. 자, 그래서 양도세제 계산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또는 계산 과정, 자, 또는 이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산출. 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은 과정입니다. 구조 프레임이에요. 구조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정은 지켜야 됩니다. 구조는 지켜야 됩니다. 구조가 뒤틀리면 무너져요. 자, 그럴 때 그 구조 과정이 과세 표준이 중요하다. 그 말. 과세 표준과 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과정인데, 자, 시작은 양도가액서 시작을 해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다. 그 말이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그럼 필요경비 하면 취득가액도 있고 기타 필요경비도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을 구하면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표준. 자, 과세 표준을 구해서 양도, 소득, 세율을 곱해서 양도, 소득, 산출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서 양도소득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건 과정만 봐주세요. 자, 이럴 경우 뭐 결정세액, 총 결정세액들은 구분하는데, 자, 칼라를 노란색으로 써드렸던, 보세요.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 자, 정리해 봅시다. 집을 살 때, 취득세, 땅을 살 때, 취득세 과표는,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 얼마짜리냐, 샀냐, 안 그래요? 아, 그래 놓고 취득 당시 가액인데, 가액을 결정할 때 구분해 나가지 않아. 신고가액으로 하냐, 시가 표준액으로 하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는, 보유세는, 재산세는, 아, 부동산이라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시가 표준의 보유세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지만 거기에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 또 뉴스 보니까 또 올해부터 보유세 인상 강화 중에 가장 손댈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율을 올리는 거예요. 왜?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힘들어서 못해. 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종부세라면 80%인데 100%까지. 아, 재산세라면 70%를 90%까지, 60%는 80%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으니까. 물론 공시가격 이번 달 말에 뭘 공시하죠? 이번 달 말에 주택가격 공시하잖아. 다음 달 말에 개별주 공시가격 공시하잖아. 공시지가. 4월 말에는 주택가격, 5월 말에는 토지가격 공시하잖아요. 그 공시가격, 특히 땅값은 60%도 안 되는데 그건 현실에 맞춰 한 80% 올리려한다. 그럼 20% 세금은 더 인상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말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과정이다, 그 말이. 그럼 제가 무슨 말이냐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기준한다. 거기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표는 양도가액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조가. 그 구조에 이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양도 소득금액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를 계산하려면 세 과정 구조가 필요해. 양도 차익의 차, 양도 소득 금액의 소, 과세 표준의 과. 그래서 저는 차소과, 우리가 공부하는 학과 무슨 과 있잖아요. 차소과나 채소과나 소하고 과니까 차나 채나 배추 심는 과, 채소과나 차소과나, 그 말은 소자 빠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소과. 채소과에서 첫째는 차, 두 번째는 소, 세 번째는 과. 그게 가장 기본 과정이에요. 무슨 과? 채소과. 근데 그 채소과 다니면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기가 있어.
특별공제 빼서 소득금액, 기본공제 빼서 과표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채소가 다니면서 특기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의 정리들은 차소가 다니면서 특기를 살리자 이렇게 정리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소과 특기를 살려라. 자, 그래서 이 과정만 통해서 나오는데 저는 많이 강조하냐면 두 번째 소예요, 소. 왜? 차익은 쉽잖아요, 차익은. 과표는 많이 들었잖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는요, 이 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실적으로 이제 세무사 통하든지 또 신고를 해본 사람 알겠지만 양도세 신고는 양식 3장이 필요해요. 3장이. 첫째는 과표 신고서. 두 번째는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세 번째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가 필요해요. 양식 3장이 필요해. 그래서 차소가 채소가 어서 봐보세요. 이미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양도차익 마이너스 특별 이미 시고 써놨어 이렇게 한번. 있잖아요. 요 소득금액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지. 시작이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계산하는데 그럼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하고 양도 소득금액 각각 계산하는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보자 그 말이에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 계산해야겠죠. 자, 246페이지. 저는 양도 차익 계산하면은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요 식을 세로로 가면 가로로 한번 풀어봤어요. 가로로. 그러면은 이 식을 변형을 하면 양도 차익 땡땡 마이너스 필요경비 하면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만 없는 게 아닙니다. 취득가액의 나머지 필요경비에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예요. 자, 그러면 개념적인 양도가액이 뭐냐? 양도가액이란 팔아서 발생한 총 수익금액을 양도가액이라. 팔아서 받은 총 금액, 받은 금액 양도가액이다 그 말이. 그러면 필요경비가 뭐냐?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소비된 가치를 필요경비라 하겠다. 뭘? 양도가액을 얻으려면,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 희생된, 소비된 가치를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인정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금액이 기본이 아니요? 재산적인 재산가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니까 파는 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은 가로를 묶었으니까 플러스죠.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감을 빼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빼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는 자, 식을 봤으니까 이제는 요 양도가액 적용 기준. 그럼 파는 가액을 뭘로 할 거냐? 그 말에 양도의 적용 기준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범위, 즉 과세 대상, 시작. 부동산 토지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상품. 양도가액의 적용은 1번을 팔든 2번을 팔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실지 거래가액. 자,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이란 팔고 산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잖아요. 실제 거래한 가액인데 그 금전적 대가가 있는 걸 말한다. 그 말이 대가 관계에 있는 가격을 실제 거래가는 단순하게 팔고 거래한 가액인데 그 거래 가액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걸 말한다. 그 말이. 그 말은 대가가 있는 건 돈만 없는 건 아니지. 안 그래요? 작년에 개정된 거 실지 거래가액이란 양도자,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란 금전 등을 포함한 대가 관계가 있는 가격을 말한다. 그 말 뭔가 대가 관계. 그걸 명확히 가액의 의미를 대가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런데 좀 말이 어렵지만 실지 거래가액을 더 우리가 생활하자면 줄여서 실거래가, 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행은 부동산을 팔든 주식을 팔든 골프 회원권을 팔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있더라. 그 말이. 그러면 추계로 간다. 추계란 말은 추정. 오른쪽에 나옵니다. 오른쪽에. 추산해서 적용이 된다. 그 말이.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당연히 이제 사고 파는 가액으로 하는데 사고 파는 가액이 허위 명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확인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추계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말이야. 그 추계로 하는데 그 추계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그 말이. 그런데 이 추계가액은 순서를 지킵니다. 매매 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에 의합니다. 순서는 지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 지금 설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OX. 한 번 다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실가가 확인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OX. X. 여기 있잖아. 있는데 순서잖아.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감정가액.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가 모르면 기준가 하면 돼. 뭔 걱정을 해. 아니에요. 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응?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 탐으로서 혹시 여러분 가까운데 오늘 공부했으니까 가서 중개사부터 공부해서 들어볼까 하면 실가 확인 안 되면 뭘로 하죠? 그럼 기준가 하면 돼. 응? 아니에요. 순서 지켜야 돼. 응? 매매 사례, 감정, 기준시가 순위한다. 그 말이. 근데 보세요. 이제 필요경비, 취득가액. 취득가액 하면 양도가가 취득가액에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하면 이제 잠깐 페이지를 넘겨서 250페이지 교재에는 바로 나와버리니까 한 246페이지 죄송합니다. 246페이지 하단에 네, 봐보세요. 참고로 보면서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따른 적용 방법이 있어요. 우리 기준은 뭐 동일 기준을 적용 나오는데 그러면 양도가액 실지거래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그 말이. 이게 적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역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로 간다. 추계로 가는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회에 의합니다. 순서. 우리 본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자, 추계가액의 순서는 자 보세요.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가 있는데 자, 차이점 보이죠? 차이점. 양도가액의 자, 추계는 세 번째가 비어있죠.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이 있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이 되지 양도가액에는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해? 이것도 기출문제. 그래서 왜? 암기틀을 할 때 순서니까 매매 사례, 감정, 환산가액, 기준시가 그래서 저는 매감환기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우리가 감기 심하게 걸리면 막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취되면 한기 든다고 그러잖아요. 한기나 환기나. 응? 매감환기. 이게 매감을 드는 환기는 알잖아. 환매, 환산가액, 기가 환기. 매감환기를 이렇게 정리해 주라. 그 말이. 그래서, 그냥 보세요. 환산가액은 양주, 그렇죠? 그럼 매감기다. 그 말이 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감환기를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죠. 자, 근데 보세요. 만 양도가액을 추계로 가서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마음대로 못해. 자, 양이 길어가는데 취득을 위로 못 올라가. 양도가를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적용이 실이면 실이고 기면 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연기시켰는데 실이면 실이고 기면 기여야 돼. 이게 적용의 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필요경비는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가 기타 필요경비가 있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적용이 되고 추계로 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우리가 과정을 할 때 가장 힘들게 느끼는 단어.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냐, 필요경비 계산공제냐. 자, 그런데 단순하게 가야 돼요. 왜냐면은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필요경비 계자, 개괄계자입니다. 계산공제. 계산계자가 아니라 개괄계자 개념할 때 계산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보세요. 자, 실지거래가액은 이렇게 취득했을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아니에요. 실제로 나머지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것들을 빼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추계는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만큼만 공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빼주는 거고, 추계로 하면은 기본이 법으로 정한 만큼만 공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이 납세자가 마음대로 못해. 취득가액을 실로 하면 자본실 양도비를 받아야 돼. 추계하면은 계산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년 전부터 조금 납세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계산공제를 하는데 이 금액의 합이 자본과 양도비 합보다 이게 적을 때는 자본과 양도비를 공제하겠다 하는 과정이 신설이 돼서 그것도 기출문제 계산해봐라.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5월, 7월 달 문제가 심화 의미가 되니까 양도세 계산에 있어서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자, 양도의 실로 하죠. 취득 실로 해서 자, 실이죠.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하면 자양. 여러분 공부도 체력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10월달 시험이니까 10월 17일 날 시험이잖아. 그러면 장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초반에 열심히 하고 여름 되고 가을 됐을 때 등한 시험은요 힘들어요. 자기 템포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과정을 해나가잖아요. 그때 대부분 이제 주의하면 그래요. 춘희 아빠, 철이 아빠 약 먹어? 아니?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 한 9월달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월달에 한의원 가서 먹어봤자 뭐에 지어서 시험 끝나고는 혈액 있어. 원래 지금 드셔야 되지 안 그래요? 혹시 몸이 좀 약하면요 좋은 거 지금 드셔도 돼요. 그래서 공부도 체력이니까 제가 몸이 실실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그 말이. 실실거리면 안 되니까 실실거리면 자양,
자본적 지출액차, 양도비 양,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그 말. 그러면은 추계로 하면은 계산공제를 받아라. 그래서 정리할 때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 드시고, 자 추계로 하면은 계산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250페이지에 4번에 실지 거래가액을 경우 자 하단 부분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기타 필요경비에 동원이 1번 자본적 지출액차. 자 오른쪽에 양도비용 있죠. 양. 이게 자양강장제다 그 말이 언제지? 자 다음에 250페이지 하단에 추계로 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있죠. 하단에, 제일 하단에 253페이지 추계 방법 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253페이지 하단에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틀을 잡아서 그 내용상을 하나씩 또 할 거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거냐 추계로 할 거냐 그 말이. 그럴 때 필요경비가 차이가 있지. 실지로 할 거냐 추계로 할 거냐 그러면서 실로 하면 자양강장제 드셔야 되고 추계는 계산공제를 받게 된다 그 말이. 이럴 때 실지 취득가액 자양강장제를 하나씩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250페이지 4번부터 하게 되는데, 조제 페이지 하나만 좀 봐봅시다. 자, 248페이지 보충학습에 기준시가라는 게 나오죠. 여기 있잖아요. 기준시가. 오늘 마지막 설명. 자, 기면 기회라고 그랬죠. 요 기준시가가 뭐냐?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자,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홀매당 기준시가, 주식, 기타, 파생상품에 대한 기준시가가 다 적용이 돼. 그런데 교재에는 한 두세 가지 핵심만 해놨어. 특히 부동산 쪽만. 그런데 여러분,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골프 회원권의 기준시가, 파생상품의 기준시가도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정한 자산가액이다. 그 말이 법으로 산정한 가액. 그때 법으로 어떻게 산정하냐? 부동산인 토지하고 주택만 좀 신경 쓰라. 그 말이야. 그러면 토지나 주택은 제가 오늘도 했죠. 이번 달 말에 주택가격 공시하고 다음 달 말에는 토지가격 공시하죠. 그래서 땅은 개별 공시 지가가 기준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다 그 말이. 이제 저 상식적으로는 참고적으로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그거는, 자, 분양권에, 그중 불이반 금액. 불이반 금액에다가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 상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에. 그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 그래서 249페이지 상단에 4번이 있죠. 부동산을 권리 기준시가 1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오잖아요.
불입한 금액하고 불입인 상당 금액을 합한 금액.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시가라는 게 법으로 산정이 된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바탕을 두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는 250페이지 실지 거래가액 적용의 양도가액부터 보도록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